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날씨 너무 덥죠? 폭염 속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전략을 짜려면 직접 발품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밖에서 조금이라도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발품 팔기 어렵습니다. 시원한 곳에 여러분들 계세요. 대신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신 저희가 발품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어디로 전화를 주시느냐? 바로 이곳입니다. 2077-6330번 눌러주세요.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문자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전세값의 공공행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다시 깡통 전세? 깡통주택? 네. 이런 용어들도 잠시 사그라드나 했다가 다시 또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네. 분위기가 어떤가 좀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깡통 아파트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데 시행을 했다가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언론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깡통 전세 뭐 경매돼 가지고 집값이 뭐 지금 막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전세값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실제 일어나느냐? 사실은 드물다. 근데 지금 전세가 네. 없잖아요. 예. 지방도 그렇고 아예 그냥 융자 끼고 집을 저렴하게 사는 그런 분위기인데다가 전세를 높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전세가 안 나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뭐 지방에 한 두 건 정도의 어떤 사례 아닌 이상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왜 방송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사실상 우리가 바라봤을 때 리스크가 있는 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그 융자 금액이 6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체 금액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에서 매가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융자 같은 걸 떠나가지고 5, 8에 40, 4억의 융자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융자를 4억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받을 때 4억까지 얻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세가 만약에 융자가 앞에서 한 50% 아닌 더 이상의 전세 금액과 플러스 융자 금액 합쳐갖고 그 80%를 넘게 된다. 그러면은 경매로 나갈 때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5, 8, 40, 20% 내려가니까 처음엔 다 안 되잖아요 경매가. 네네. 그러면은 4억에 시작이 되는데 나의 전세 가격과 융자 가격은 이미 4억이 넘어간 거예요. 그 집에 대한 융자와 나의 전세 가격과. 그러면 경매가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세 금액은 날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전세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주의할 게 아니라 사실은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1등으로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데 뭐 없어지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전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그런 어떤 깡통 전세,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질 때 그때의 경매 낙찰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도 뭐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나서 잘 되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약간 좀 덜 건수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도는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실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도 안 나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전세 반환금에 대한 제도를 어떤 부각시키기 위한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밑밥 작업이 아닌가. 전문 단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네. 언론에서 한 번 좀 휘영청하고 한 번 훑어놓고 그다음에 전세 반환금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또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전세 반환금 네. 제도라는 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전체 금액을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전세 금액에 대해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가 만약에 지금 5억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경매 해고 금매로 샀을 때 한 3억 5천 정도면 살 수 있겠다는 돈만 빼놓고 그러면은 전세가 4억이다 들어가 있잖아요. 5천만 원 남았잖아요. 예. 5천에 대해서만 전세 반환금 제도를 좀 이용을 하시면 그 돈은 받아놓고
어디 이사 갈 때, 그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급하게 되면은 그냥 인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네네. 지금은 깡통 전세에 대한 위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요. 네네. 이게요, 그 뉴스 기사로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는 그런 뉴스들 낱낱이 또 분석해드리는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또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이제 물어봐 주십시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2077-6330번이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어느 곳 저희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예,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인창동 네. 아름마을 원일 아파트에 네네. 그 32평형대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제가 한 2주 전쯤에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2억 9천 정도 했었는데 예, 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또 알아보니까 이게 벌써 뭐 2억 9천, 뭐 3억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한 2주 사이에. 오, 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근처에 무슨 다산 신도시인가 뭐 이런 새로운 주택지가 또 들어온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에서 뭐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그래서 수요가 준다고 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근처에서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떨어질 걸 걱정하고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알아보니까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네. 그렇다고 뭐 전세를 보니까 전세는 아예 매물이 없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돼서. 지금 이제 사시려는 걸 계획을 두고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2주 만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럼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구리시.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도농지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오피스텔을 한 1억, 한 3천짜리? 이런 네. 걸 한 10명한테 한 1억에 준 적이 있어서 이쪽 네. 지역 분석은 아주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아, 한번 예. 들여다 볼게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지역이 원일 아파트, 그죠? 네네. 네. 이 원일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 근처에 가족들이 있어서 그냥 기왕이면 뭐 가족 근처에 있으려고 한 건데 굳이 꼭 거기는 아니어도 돼요.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네. 구리는. 그러니까 네. 이제 남양주가 앞으로 더 발전함에 있어서 원래 같이 개발을 하자 했었는데 구리시에서 뻥 차버렸죠.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남양주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리는 구도심지가 되고 앞으로 남양주 도농 쪽은 신도시 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구리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동선상으로 봤을 때의 수요자는 구리 자체적으로 있는 사람과 남양주 있는 사람과 나중에 미팅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도농 쪽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는 지금 구도시면서 자체적으로 살기도 굉장히 좋고 다 좋겠지만 네. 아파트 지금 이제 사셔갖고 차익을 보겠다 하는 생각은 조금 좀 접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네. 사가지고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그냥 사용하겠다 그러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들은 현장에서는 수요자는 있는데 아파트가 없어요. 왜?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주예요. 이주. 2만 세대의 이주가 아직도 덜 움직였어요. 곧 관리처분 나가지고 또 이주할 세대가 또 생깁니다. 지금 강남에. 그렇게 되면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파주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리는 당연히 오릅니다. 위치 굉장히 좋거든요. 강남 금방 나와요.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살기도 좋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공기도 좋고 강남도 금방 나가고 집값은 저렴하고 그래서 그냥 실속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지금 사는 거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기왕에 살 거면 그 남양주 쪽에 있는 신축 쪽을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5년 후면은 지금지구 진건지구 분양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지금 힐스테이트도 도농역 앞에 힐스테이트도 그 다른 것들 할인 분양할 때 7월 달에 같이 했지만 다 올 분양으로 끝났습니다. 위치 굉장히 훌륭하고 하남 미사하고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에요. 다 명당짜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쪽 지역에 지금지구 진건지구에 어떤 세대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임창지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옛날 아파트들은 가격에서 상당히 밀림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방은 특히나. 그래서 지금 그걸 사셔가지고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3, 4년 안에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왕이면은 그 옆으로 별내지구까지 들어가고 이런 건 좀 반대하고요. 도농 쪽에 보시면 신축 있지 않겠습니까? 도농 쪽이요? 네네. 그쪽에 좀 살펴보시면 어떻겠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매력을 잘 몰라요. 보시게 되면 제 도농의 신축이 어디죠, 위치가? 진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지역이 이쪽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우리 시청자분은 이게 우리가 다리를 쭉 외곽순환으로 딱 건너오다가 여기 쭉 건너오다가 쭉 여기 요렇게 가면 문화 여기로 가면은 구리, 일로 가면은 도농이에요. 근데 상권은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을 지나가지고 구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가 환승역이 생기게 되면서 상권이 이제 중심지는 남양주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구리에서 장사하시는 어떤 그 로데오 거리에 계신 분들은 벌써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세요.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그 6년 전인가요?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보시면 도농역 센트레벨 보이시나요? 네네.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살기에는 좋겠지만 기왕의 신축이고요. 가격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간적인 벡터가 좀 전세 물건이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여기 자체에 25평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예. 네. 굉장히 이쪽 지역이 25평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데 지금 지구랑 진건지구가 이제 25평 아파트가 많이 쏟아지게 되는 시기가 이제 조금 몇 년 있으면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밀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호조건이지만. 그러니까 신축이 나오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한 2년, 3년 갖고 있다가 팔으셔야 돼요. 네, 그럴 거면 지금 현재 전세를 어딘가 있으시다 그러면 전세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나오는 신축을 한번 보시든가 아니면은 센트럴빌 쪽으로 한번 보시든가 뭐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신축인 경우에는 좀 그 규모가 큰 거로 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렇죠. 대단지로 가시는 게 훨씬 낫죠. 네네. 뭐 만약에 뭐 7호선이라든가 전철 7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강남으로 흘러가고 9호선도 마찬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에 딱 붙어 있는 거 강남으로 가는 역세권에 딱 붙어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괜찮거든요. 수요자가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곳들은 기왕이면 대단지로 가시는 게 낫죠. 지금 당장 살기에는 인창동이 더 편해요. 그냥 뭐 이것저것 살기에는. 네. 모쪼록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날 만할 그런 물건 찾아서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평촌 네, 꿈마을 금호아파트 금호 아파트. 네, 38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보름 전에 또 광교 신도시에 여보세요? 광교 신도시. 네, 말씀 주세요. 더 포스코 샵이 당첨이 됐어요. 보름 전에.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한 12년 살아가지고 예. 사업장이 3번에 있어요. 3번에. 예. 그래서 3번 레미안 그 아파트 43평짜리를 받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광교 신도시 포스코 샵에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여기 분양권을 팔고 3번 레미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건지 의사결정을 제가 하는데 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평촌에 살고 계시고 이제 이사를 갈 곳이 광교 포스코 신도시. 분양받은 거 이거나 아니면 3번 예. 쪽에 있는 레미안 이 둘 중에서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예. 점검을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 더 나을지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당첨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 당첨되신 거는 얼마에 받으셨어요? 84제곱미터인데요. 네네네. 오. 분양가가 5억 500이고요. 이거 혹시 아파트예요? 아니면 오피스 주상복합이에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오. 그 호반 베리디움 있는데 원천 예, 바로 예.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적은 평형이 광교에 찾기 어려운데 아주 잘 되셨네요.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전매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아마 현장에선 붙어 있을 건데 예, 지금 이제 그 실제적으로 전매 기간이 언제 풀리세요? 1년 뒤에 풀린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자, 금호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신데요. 평촌 금호 예. 몇 차죠? 예, 그 배경고 옆에 배경고등학교 옆에 예, 2차. 예, 2차신 것 배경고등학교 같아요. 옆에. 자. 예. 평촌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죠. 12년 살았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지금 아니면 3번 레미안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예. 광교로 들어갈 거냐? 그죠? 광교에 3년 뒤에 3년 매도하고 뒤에. 갈 거냐? 예, 아니면 예. 지금 3번으로 레미안으로 갔다 갈 거냐? 네, 그렇죠. 예. 자, 3번 레미안이 지금 평당 가격대가 뭐 한 6억대 이상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몇 평형이시죠? 지금 한 43평형이 6억 한 3, 4천 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3번하고 평촌하고 비교하자면 평촌이 더 차라리 낫다. 그냥 안에서 연식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그 금호 같은 경우는 좀 연식이 됐고 3번은 네. 신축이니까 아마 신축으로 당장 좀 움직이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러시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냥 뭐 가격대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차라리 금호 아파트에서 좀 좀 살짝 고쳐갖고 사는 게 어떤가라는데 만약에 그냥 광교로 있다 가실 거면요 여기 살다 가시면 되죠. 광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장이 이제 머니까 네. 사업장이 이제 제가 3번에 있다 보니까 네네. 약간 좀 그 아파트를 팔으셔야만이 광교에 대한 자금이 나오시나요? 융자 뭐 중도금 융자 받으니까 뭐 그렇게 전세 놓을 수 있으시죠? 예. 광교는 그럼 한동안 가져가세요. 광교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3년 있다 뭐 매도 타이밍은 지금 이야기할 부분 아니니까 네. 광교는 그냥 가져가시고 금호하고 레미안 중에 저는 좀 금호 쪽에서 평촌 쪽에 계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금호에 더 살고 네네 금호에 계시면서 그냥 다음을 좀 움직이시는 게 어떻겠나. 둘 중에 하나로 치자면 저 같으면은 평촌에 살 것 같아요. 조금 고쳐서. 예. 네네. 예. 두 가지 중에 골랐어야 됐는데 둘 다 답이 아니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고민해보시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3번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업무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수요자들은 꾸준히 있겠지만 네. 레벨로 따지자 그러면은 그쪽은 이제 2010년식이니까 신축으로 가시고 싶은 마음이시고 직장이 그 업무 단지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움직이시려고 하는 건데 직장 때문에 그냥 거기서 평생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직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촌이 더 살기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평촌에서 그냥 계시면서 거기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 평촌에 신축 아파트 있어요. 그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신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해 볼까요? 어느 곳일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영등포 구청역에 예. 당산동 2가 현대 아파트하고요. 네네. 당산동 4가 삼성 레미안 2차. 네. 2차요? 제가- 삼성 레미안 2차? 네, 네. 전망이 궁금해가지고요. 거주 겸 음. 차익도 볼 수 있을까 하고 네, 지금 네. 매수하고 싶어서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당산동 쪽에 있는 현대아파트 삼성 레미안 말씀주셨는데 요거는 저도 어딘지 알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대표님. 네. 아이고 당산동 쪽에서 지금 계속 뭔가 사시려고 준비를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로 있는 거. 붙어 있죠, 네. 거의 다 지금. 당산동 삼성 4차 레미안 4차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삼성 레미안 레미안 2차. 2차, 삼성 레미안 사가. 2차. 사가. 4차. 당산역 앞에 있는 거. 당산역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영등포 구청역 영등포 그거는 구청역. 이가고, 그건 현대아파트. 2가 아.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하고 당산동 2가 현대아파트하고 지금 네. 이제 그 당산역에 당산동 있는 사가? 네네 삼성 레미안 2차. 삼성 레미안 2차 네. 삼성 레미안 사가 2차 삼성 찾아보겠습니다. 레미안 2차 네. 자 레미안 2차가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역 근처에 있는 레미안인가요? 네. 현대일치 아파트. 자 우선은요 지금 네. 말씀하신 영등포 당산 2가 현대아파트 그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당산역에 있는 아파트가 전철에서 5분 거리예요? 멀어요? 네. 5분 거리. 자, 당산 삼성은 레미안 4차 같아요, 선생님. 지금 2차. 2차면은 당산 삼성 2차 아파트예요? 네. 아, 먼저 392세대쯤 되던데요. 예, 언덕까지 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영등포구청 바로 아래뒤로 있는 물건인데요. 네. 네네네. 전철역 이제 가격대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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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영등포구청역과 당산역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레벨은 당산역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당산역 같은 경우는 9호선하고 2호선이죠. 네. 그리고 영등포구청역은 5호선하고 2호선인데 5호선보다는 9호선이 훨씬 더 강남으로 가는 길목이면서 훨씬 좋죠. 그리고 그 당산역에서는 이제 강남으로 바로 가는 그런 것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은 당산 쪽이 더 좋으니까 기왕이면 영등포구청보다는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당산 쪽에서 아파트를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어떻겠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돈 네. 때문에 지금 여기 정도 신청하신 거예요? 네.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 선에서 구하시려고 실입주 네.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네. 네, 뭐 거주하려고 하는데 차익도 볼 수 있을까 전망이 궁금해서요. 자, 그러실 거면 실제적으로 자제분이 가세요? 아니면 본인이 가세요? 제가 갈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러면은 지금 지렛대 효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찰 갖고만 말씀하신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70대예요. 70대. 초반. 70대 네. 초반. 자, 기왕이면은 둘 다 지금 97년산이고 하나는 94년산이고 90년대 이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파트를 사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한 20, 30년 사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년만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97년산도 그렇고 94년산도 그렇고 안에 밑에 그 지금 들어가는 수도조, 정화조 이런 게 그 수도관 이런 게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사실 때 굉장히 힘든 데다가 나이 지금 많이 드신 상태에서 이주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사하는 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요. 연배가 그렇게 되셨으면은 2006년에서 7년도 이상 되는 걸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30평대를 사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가족이 5인 가족이라서요. 시집장가 안 갔어요? 네. 애들 늦게 낳으셨어요? 자제분들은? 네. 네. 안 가신대요 앞으로? 아니면 계속 같이 거주하셔야 돼요? 갈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자, 지금요, 이 포트폴리오는 본인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제가 들었고요. 자제분들은 어찌됐든 뭐 가족이 5이면 30평대 사시는 건 맞는데, 그러면 실속주의 아파트로 그냥 영등포구청이나 당산 그 전철 가까운 데 있는 그곳을 그냥 구입을 하셔서 사시는데, 본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사실은 2006년도, 7년도 이상권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를 나이 한 10년 있다가 가시려 그러면 뭐 이주하는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자제분들도 자제분들이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좀 움직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좀 적더라도 신축 아파트로 움직이신다 그러면 25평의 거실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문을 하나 달게 되면 분리형 원룸이 돼요, 거기가. 그럼 방이 4개가 나와요. 현재 모습은 3개지만. 그러니까 네. 잘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머지 월세 받는 거 말고라도 뭔가 생활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되는데 사무실에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세미나 다시 때. 한번 발품 좀 팔아보시고요. 또 네. 이거 괜찮다 싶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세미나는 어느 곳으로 가시면 되느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란 주제예요. 8월 1일 토요일, 8월 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입니다. 797-0300번 문의해주세요. 신한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짜배기 매물정보 오늘도 골라놓고 있습니다. 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셔야 돼요. 오늘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주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은경 이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느 곳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2015년 7월 이달 그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그 강남권역에 재건축 아파트 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개포지구와 반포지구, 압구정지구가 있는데요. 그 지구에 이제 아파트 가격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에서 1위를 한 개포동이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지구가 2위, 그다음에 반포지구가 3위를 했는데 바로 그 1위를 한 개포지구의 인근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투룸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개포동 잠시 뒤에 열어볼게요. 나머지 두 가지 매물은 김원준 팀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네, 오늘은 한강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황금라인 9호선 급행 정차역에 자,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먼저 준비했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양천구 목동 되겠습니다. 자, 적은 금액으로 높은 시세 차익 그런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자, 14평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신혼집부터 또 이제 학군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그런 실거주 목적으로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호재 많고 학군 좋고 교통 좋은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2015년 거래량이 폭증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강동구 암사동 준비했습니다. 자, 그 강동 암사역 그 지하철역에서 자, 걸어서 1분, 뛰어서 수십 초의 원룸 준비했습니다. 네, 열어볼게요. 정말 수십 초 되는 건지 잠시 뒤에 꼭 확인할 거고요. 먼저 양천구 목동 매물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이고요.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4층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목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 매력도 점검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생각할까요? 네, 일단 적은 금액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러한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 양천구 목동 2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자, 지금 지도 보시면은 한강에서 이제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강변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이곳 같은 경우 지금 목동 같은 구시가지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권역의 그 아파트에 비해서도 2배, 3배 저렴하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꾸준한 월세 수익과 함께 다양한 호재들로 인근 지역보다 높은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려면 9호선을 따라서 하라고 하죠. 자, 이곳 급행역이기 때문에 그 9호선의 가치 더욱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9호선의 가치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 줄이도록 하고요. 또한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그 이제 염창역 염창동에서 바로 앞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게 되는데 이곳이 개통이 된다면 그 강북에 있는 상암 DMC나 그런 다양한 그런 산업 단지까지 그 차를 이용하시면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교통적인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곳에 그 역시 목동 하면은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곳 그 수험 트렌드, 자, 시시각각 변하는 그 수험 트렌드를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 가족 단위 수요층도 넓게 폭넓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거대한 개발 산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자, 특히 마곡 산업단지 개발 중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개발 산업들 진행하면 되면 될수록 또 높은 시세 차익도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또 목동 같은 건 내에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개발이 될 경우 높은 또 이주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볼게요. 목동 하니까 학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교통도 9호선 황금라인 지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교통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역시 교통하면 9호선 여기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곳 9호선 급행역을 이용하면은 자, 강남까지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면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발 예정 중인 그 마곡지구와 발산 택지 개발지구에 또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주 수요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중요 업무지구에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분들께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뛰어난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특히 명학군으로 유명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학군과 함께 이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에는 그 이대 목동병원과 그런 목동 현대백화점 그런 다양한 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목동 소공원과 한강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한강을 또 거느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볼게요. 개발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 만한 곳, 목동? 어떤 게 잡히고 있나요? 네, 이곳 강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지금까지 좀 개발이 안 되는 그런 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강서에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이제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곳 마곡지구 같은 경우 약 366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요. 자, 이곳 첨단 산업단지 역시 개발 중입니다. 특히 LG 사이언스파크 첨단 융복합연구개발센터 같은 경우 LG에서 4조 원을 투입한 LG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대형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에 우수한 고급, 고연봉 이제 인력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LG 그룹과 이제 LG 밑에 있는 하청 직원들까지 이곳에 오게 된다면, 자, 이곳 어느 쪽에 이제 보금자리를 잡게 될지 자,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시면은 자, 이곳 학군 좋고 생활 인프라 좋고 교통 좋기 때문에 이곳으로 많이들 오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 9호선 3단계 개통도 예정 중인데요. 자, 내후년 말 정도 개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곳 염창역 같은 경우 급행역이면서 9호선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9호선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곳에는 더욱더 큰 호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드컵 대교 역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자, 이곳 그 강 아래쪽에 이제 강서 가까운 곳에서는 정말 교통 좋은 곳으로 막 이제 거듭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입지 적용 여건 받습니다. 이제 건물 보러 가야 되겠죠? 연말쯤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주목해 주세요. 특징 살펴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 3개 단지 48세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양천구 목동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진행 중인 거 아실 겁니다. 특히 이런 다세대 주택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건축비가 더 많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방송에 나오는 다양한 목동들 많지만 이것 같은 경우 금액대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자, 제가 가격이 더 높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 건축비가 더 높기 때문에 내 외관, 인테리어 모든 게 더 퀄리티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처음에 투자하실 때 100만 원, 200만 원 더 투자를 하셔서 월세, 전세 더 많이 받으시고 나중에 매매하고 이제 차익을 보고 파실 때 그때 더 쉽게 거래가 되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처음 투자하실 때 100만 원, 20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어질 건물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분양 시작한 지 딱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층과 좋은 향 다 남아 있어서 자, 먼저 선점하시는 게 가장 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 3개 동으로 지어지고 1층 피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중 세이프티 도어와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그 인테리어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그 건축 양식 정말 뛰어나고 또 내구성 좋게 지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 신혼집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실거주하시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점검을 해볼게요. 매매 가격 어떤가, 임대 가격 어떻게 계산되나 살펴주시죠. 네, 매매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2억 2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자, 200만 원이라고 하지만 현재 2억 500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실투자금 2천만 원 내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3천에 80 가능하겠고요. 대출 1억 4천 정도 이제 받으신다고 하면은 월 이자 3.3% 그 하면은 38만 원 정도 이제 나가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도 이제 수익률 약 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수익형보다는 자, 전세에 투자하셔서 소액으로 높은 시세 차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챙겨봤어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있을 겁니다. 챙겨볼게요. 어떤 거 생각할까요? 네, 이거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현장 방문하셔서 자, 해가 어떻게 드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 주변 또 이 같은 건축주가 지은 건물에 샘플하우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부 어떤 식으로 건축되고 어떤 인테리어인지 다 확인 가능하니까요. 꼭 방문하셔서 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 아무리 더워도요. 움직이셔야 돼요. 내 큰 돈이 들어가는 걸요. 첫 번째 물건 살펴봤습니다. 강남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개포동 매물 준비해놓고 있고요. 손은경 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매물 정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는 이 매물은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군요. 6층 건물인데 그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볼 수 있는 물건 소개해드릴게요. 매번 매물마다 이 매력 포인트들이 달라서요. 이것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개포동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건데요. 이사님,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개포동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면 개포동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에도 굉장히 메모 등급의 개포 재건축 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지역인데요. 자, 개포 지구의 그 전체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약 2만 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층, 지금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그 저층 단지만 해도 약 12,000세대가 되는데요. 특히 약 2, 3년 내로 새롭게 이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약 만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그 올해 2단지죠. 2단지 약 1,400세대가 이주 나왔을 때도 주변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2, 3년 내에 그러한 이주 수요가 나온다 그러면은 주변에 바로 개포동 그 재건축 단지와 연접해 있는 이 개포 사동에 있는 요 매물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남 대치동 바로 밑에 있는 개포동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군, 그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자,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전통적으로 교통과 이제 교육, 학군을 많이 따져봅니다. 개포동은
대치동하고 같은 동일 학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욱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최근에는 그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교통이나 학군 외에도 녹지 공간이나 공원을 많이 살펴보는데 매물 주변에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 서초 강남권 전역에 직장인들의 수요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본 매물은 강남구이기 때문에 강남권 전역에 직장인들에 대한 임대 수요를 노려볼 수 있고요. 또 서초권역하고 또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초권역에 출퇴근하는 고소득의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를 또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기초로 해서 자세하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입지적인 여건 보겠습니다. 녹지 풍부하고 교통도 괜찮고 이렇다고 말씀 주셨고 또 학군도 괜찮고 근데 주변 지역 한번 볼까요? 네, 전철역 일단은 3호선 매봉역하고 좀 가까이 있는데요. 도보로 한 8분 정도 가시면 되고요. 일단 한정거장만 가면 양지역이기 때문에 또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도로망이 또 강남권역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남대로도 가까이 있고요. 남부 순환로나 양재대로도 인근에 있을 뿐더러 또 경부고속도로의 서초 IC나 양재 IC도 또 인근에 있고요. 더욱이 구룡터널과 또 매봉터널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역삼동이라든가 내곡 분당으로 또 이동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녹지공간 굉장히 풍부합니다. 도보로 1분 거리에 양재천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달토공원이라는 또 큰 공원이 있고 특히 이제 걸어서 또 가실 수 있게끔 대모산과 구룡산 또 양재 시민의 숲 등 주변에 많은 녹지공간과 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고요. 특히 학군 굉장히 좋습니다. 구룡초등학교나 포이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언남중고등학교 등 교육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 챙겨볼게요. 개포동 하면 대번 생각나는 것이 개포주공, 그 재건축, 이주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호재들이 제법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권 전역에 영향을 주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단지에 분명히 그 영향을 볼 것인데요. 네.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단지는 이제 한전부지죠. 그 현대차 본사가 들어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는 그 부지와 코엑스, 그다음에 서울이로운 종합운동장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요. 이곳에는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571m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향후에 현대차의 30개 계열사에 2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들어오고 그 외에도 많은 업무지구와 상업시설 또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그 여파들이 분명히 개포동 전역과 강남권 전역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 매물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는 또 KTX 수서 역세권 개발 지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주변 지역과 함께 수서 문정지구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KTX 수서 역세권 개발 바로 옆에는 그 문정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도합 합치면 유려 약 100만 평 규모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개발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상업과 업무 시설의 개발로 되기 때문에 그곳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본 매물에서 가까운 또 양재동과 우면지구는 서울시에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R&D 특화지구로서 종합계획을 또 세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이곳에는 전기나 IT, 전자전기에 관련된 그 R&D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에도요. 그리고 특히 올 9월에는 우면 2지구죠. 삼성 R&D 센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임대 수요층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역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포 지구 그 자체에 가치 있는 개포 사동이기 때문에 개포 재건축 이주수에 바로 영향을 볼 수밖에 없다. 그 재건축 단지에 계신 분들이 소유주보다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임차인들이 많고 더욱이 저층 재건축 단지들의 규모가 보통 소형 평형 10평에서 10평 내외의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이사를 간다면 결국은 다세대 빌라 쪽으로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학군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개포 사동일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 지역적인 호재가 될 것이고요. 또 주변에 또 많은 개발 호재,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양재시 우면지구에 대한 개통과 그다음에 강남역 인근에 있는 롯데 물류기지에 대한 개발 등 많은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개발들만 가지고도 이 개포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호재라고 그다음 향후에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은 시세 차이까지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라고 들었어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봐 주세요. 네, 전체 층수는 6층인데 4층입니다. 4층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또 보안문과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보안성 굉장히 강화를 했고, 특히 이 본 매물은 토지주가 직접 건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짓는 건물이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특히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드럼 세탁기가 들어가고 또 가스레인지 2구와 전기쿡 타입 2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정전이 되더라도 가스레인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혼합적인 그런 그 주방 시스템을 또 넣어놨고요. 또 벽지 대신에 안티스타코 도장이라고 해서 이 돌 느낌이 나는 도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벽지와는 틀린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에 3천만 원 투자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총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인데 전세로서 2억 5천만 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대출은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면 대출 이자를 다 감안했을 때도 연 6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가능하실 거고요. 수익률로는 8% 이상의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고금리에 고수익에 줄 수 있는 매물입니다. 간단히 매수 시 유의할 점도 챙겨주세요. 네, 이게 11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출을 일으킨다면 하반기나 혹시 내년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가계업체 종합 대책에서는 담보 평가보다는 상환 능력 평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중에 계약하실 때 어떤 분 명의로 하실지 소득 증빙이 잘 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또 향후에 이제 금리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개포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입니다. 암사동 가시죠.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6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1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살피러 갈게요. 암사동 매물입니다.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최근 2015년도에 거래량이 폭증했던 지역 바로 강남과 강동인데요. 자, 특히 이곳 강동구 암사동 정말 뜨거운 이슈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 자, 줄여서 서울 2030 플랜이라고 하죠. 자, 앞으로 이제 2020년과 30년까지 서울의 그 발전 계획을 담은 그런 계획서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마 부동산 세미나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곳에 나와 있는 강동 지역의 개발 발전 기본 계획은 자, 이곳 강동구 천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길동과 이곳 암사동까지 그 개발 호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앞으로 높은 개발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뒤에서 말씀드릴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이곳 거래량 꾸준히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높은 시세 차익과 꾸준한 수익 노리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과 이제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아야겠죠. 자, 이곳 역에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 입지적인 면에서는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로 옆에 또 한강이 있고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먼저 볼게요. 교통 부분에서 뭐 아까 뛰면은 수십 초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수십 초 안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운동화 신고 역에서 직접 저와 함께 뛰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내외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8호선 이제 바로 이제 이 역까지 쉽게 이동 가능하겠고, 또 아래쪽으로는 5호선과 8호선 지나는 천호역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환승도 가능하겠고, 옆에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 가깝게 있어서 한강도 쉽게 건너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베드타운이만큼 주변에 다양한 백화점과 마트들 잘 갖추어져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 완벽합니다. 그리고 천호 뉴타운과 천호발전 성내지구 이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활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 건너가면 세종대학, 건국대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인근의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에 비해 그
대학가 인근의 원룸들 월세들 정말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곳 그 대학가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이곳의 대학생들도 이제 오셔도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학생들의 거주비 부담 많이 줄여줄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남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들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 수요층들도 맞아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5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환경도 좋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발로제 점검할게요. 암사동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잡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하철 8호선 별내 라인 이제 연장 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2016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2017년 정도면 이제 연장이 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별내 신도시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해지겠고요. 자, 주변에 또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8호선 연장선 따라가 보면 강동첨단 산업단지와 구리첨단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들 몰려 있습니다. 자, 이곳에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곳에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곳 암사동에 자리를 많이 잡으실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근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저렴한 집값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서 이곳의 가치 더욱더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있는 만큼 또 상업적인 시설도 함께 발전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제2롯데월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수요 측면들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재개발 예정인데요. 자, 이주 시작되었습니다. 1만여 세대 현재 이주 예정이고요. 앞으로 매년 꾸준하게 이주 시작될 것입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들 현재 그 이주 금액이 1억 내외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비싼 곳으로는 갈 수 없고 인근에 이곳 암사동 쪽으로 많이들 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매년 3천에서 4천여 세대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게 이주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자, 꾸준한 이주 수요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특징 궁금하고요. 가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8층 건물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원룸과 분리형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대충 만든 원룸만 있는 그런 얇은 벽으로 된 그런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실내 소음 많이 적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주차장과 주차 타워까지 설치가 되어서 주차 공간 넓다고 정리해드리고, 자, 이곳 풀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들 이곳에 노트북과 옷가지들만 들고 오면 자, 충분히 거주 가능하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 세이프티 도어 엘리베이터 다 CCTV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자,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금액 1억 2,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가 1억 500만 원이 예상되어서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 2천에 45만 원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수익률 10% 노려보면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유의점 간단하게 챙겨볼까요? 네, 현재 이것도 공사 진행 중이고요. 꼭 직접 방문하셔서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저와 함께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물건까지 챙겨봤습니다. 암사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손은경 이사께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을 위한 세미나 열고 계신데요.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챙겨드리고 있죠. 8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드린 3가지 물건에 대해서도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 번호는 2077-639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화 받을 겁니다. 계속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